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에 만나는 화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천막의 깃발이 돼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나오지 못하셨고요.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길이 많이 막혔었던 모양이네요. 예.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화요 천막회 첫 번째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워낙 그 이슈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 원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소식이 떴는데요. 자,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모 여부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먼저 조청래 부원장님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구속기한 최장 20일을 꽉 채워서 그렇죠. 오늘 구속 기소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을 했거든요. 2014년도에 1억 원을 수수한 의혹, 뇌물수수 의혹은 일단 제외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던 시기,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예.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민주당 그 대선 선대위 총괄 부본부장으로서 자금과 조직을 관할했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부분을 대선 자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를 실명으로 밝혔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직접적인 공모관계를 규명하기는 당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대선자금 사용처와 그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 인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수사 재판에서 공방의 핵심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김 부원장 측은 그동안 물증 없는 수사라면서 일체 진술을 거부해왔죠. 오늘은 이제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조기현 변호사님. 예, 일단 지금까지 수사 상황이 이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 유동규와 또 남욱 또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외에 구체적으로 유동규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네. 김용 부원장이 이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내용도 보면 수사 과정에서 통상 피의자의 어떤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증을 제시하면서 예. 진술을 유도하기도 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인데 예. 물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물증이라는 것은 돈을 포장했다는 박스 예. 등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전달된 구체적 물증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측에서 정민용 쪽으로 건너가는 물증이었다고 보여지고 실제 돈을 전달했다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어떤 CCTV가 있다거나 예. 차 안은 주변에 어떤 CCTV가 있다거나 이런 구체적 물증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유동규의 진술만을 주로 해서 예. 거기에 이재명 지사까지 공모가 어떤 식으로 적시됐는지는 나중에 공소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을 이재명 시장이 공모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까지 나간 것은 무리한 공소제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 거액의 현금이 오간 뇌물 사건이라든가 정치 자금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물증이라는 건 사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진술의 일관성이라든가 간접적인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물증이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과거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단 결론은 났습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네.
구체적 물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 뇌물 사건에서는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황이나 간접적 증거들로 물증이 제시되죠. 그때 그 당시 사건에서도 보면 돈을 전달했다는 캐리어의 네. 뭐 구입 시기 이런 걸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뭐 담겨지고 그게 전달되는 시점을 맞춰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뇌물 사건에서는 진술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예.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그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그 돈이 전달됐다는 정황이라든가 사정, 시점, 그 주변에 그 돈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만 보면 남욱에서 유동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어떤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유동규 본부장에서 김원 부원장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외에 이걸 뒷받침할 어떤 정황이나 이런 부분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김용 부원장으로 가는 그 현금의 전달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어쨌든 오늘 김용 부원장의 기소로 결국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제 또 다른 최측근이죠.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도 역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지금 전 단계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자, 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네. 이게 이제 뇌물 사건이나 정치 자금과 관련된 사건은 자금을 공여한 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준 사람도 기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준 사람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 증거라든가 네. 시점, 방식 이런 게 특정이 되면 대개는 그게 재판 과정에서 이게 받아들여진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돈을 준 사람은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재판정에서 그거를 유효하게 볼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네. 지금 감옥에 있고요. 김용 부원장 지금 감옥에 있고요. 구속되었고 그다음에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금 이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소환되는 게 뭘 가리키겠습니까? 이게 이제 범죄 혐의의 대부분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 직무와 관련됐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지낼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암시하기도 하지만 내부적인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특별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특별히 이재명 대표와 상관없이 부패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뜻인 것인지 그건 저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진상 실장은 성남시 공무원 재직 시절 그리고 경기도 도 공무원 재직 시절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대장동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례 신도시도 그렇고 결제 라인에 위치를 해서 직접 개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때 특혜 대가로 금품 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떡값 문제, 그다음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모자로 공범 혐의로 적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 이재명 대표는 역시 한 몸이다. 파고 들어가면 결국 나온다 이렇게 저는 관측을 하고요. 진행 중인 각종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저는 뭐 실체가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결국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소까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일단 뭐 민주당 쪽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요. 뭐 크게 두 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지금 정진상 실장 쪽은 성남 FC 사건이 주 사건으로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 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정진상 실장 관련된 수사 내용들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배우자나 가족까지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뇌물 사건이 최근에 막 부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14년과 20년에 뭐 떡값 등 명목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전형적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있는 성남 FC 관련된 부분은 결국에 진술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정진상 실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관련된 진술을 얻기 위해서 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를 뇌물 혐의까지 확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예. 그 떡값 명목으로 받았다는 것도 보면 남양주 양정 역세권 사업 에 대한 어떤 특혜성 대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까지 했거든요. 예. 이분이 뇌물 혐의로 그 돈을 받았다는 게 성립할 수 없는 정황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겨냥해서 전방위적 수사를 하는 것은 예.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또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한 유리한 진술을 위한 압박 수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조금 전에 있었던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기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공박 중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개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키우던 풍산개 한 쌍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풍산개 한 쌍인데 그 중간에 새끼를 낳으면서 이 새끼까지 포함해서 세 마리죠. 세 마리입니다. 예. 자, 이걸 더 이상 못 키우겠다라고 이제 반환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한쪽에서는 반환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파양이라고 합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가들의 입에 올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뭐 윤건영 의원이나 또 탁현민 비서관도 밝혔지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 풍산개를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키우시던 개니까 데려가서 키워달라라고 해서 데려가서 키우게 된 거고요. 다만 당시에 이게 이제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도를 좀 정비해 줄 것을 약속을 했고 그걸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는 이 반려견을 풍산개를 계속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반할 얘기한 거고요. 돈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 뭐 어쨌든 정부 지원이 없으면은 못 키우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게 실제 개인이 계속 어떤 특별한 법적 규정 없이 계속 위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제 이거 계속해서 부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부차적으로 어떤 뭐 이 그 양육을 위한 뭐 돈 문제가 생깁니다만 다소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그 비용 때문에 뭐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부각돼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 또 망신 주기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 회자되고 여권 인사들이 발언하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뭐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건이 벌어진 것은 바깥의 분들이 자극을 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파양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겁니다. 현행법상의 정상간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지금 2018년도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고미와
송강이 때문에 예.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6조 2항이 개정이 돼 가지고 동식물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두 마리의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적인 부분이 네. 이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서 파양한다 뭐 이런 모양새입니다. 모양새는. 예,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풍산개 2마리를 선물 받고 이거를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개를 사랑하는 모양을 보였고요. 네, 그렇죠. 그런 예. 모양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비용을 살펴보니까 대통령 기록관에서 양육 예산으로 잡은 게 월 최대 242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중에 사료비가 35만 원, 의료비가 15만 원, 사육 관리 용역비가 192만 원입니다. 예. 개를 관리하는 사람 활동비를 192만 원을 넣어놨어요. 별도로 그런데 이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예, 얘기였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말도 했네요. 차라리 그러려면 북송시켜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더 뭐 하실 말씀이 뭐 양측에 많겠지만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